안녕하세요. 단독TV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지어는 일본 멸망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개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지진의 일로 인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지진의 일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고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용융이 발생하였고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해양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의 토양과 해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는 후쿠시마 원전의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방사능 오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까지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성질과 영향. 일본 정부가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입니다. 이 물은 원전 건물에 쌓인 방사성 물질을 씻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삼중수소 트리튬화, 방사성, 탄소시 -14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 중에서도 인체에 가장 유해한 물질 중 하나로 체내에 흡수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는 해양 생물의 먹이 사슬을 통해 축적되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경제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과 그 배경.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 동안 지속된 오염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14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를 저장 탱크에 보관해왔지만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방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류의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바다에 방류된 방사능 물질은 해류를 따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해양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방사능 물질은 생물체 내에 축적되고 유전적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형 물고기나 해산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녹아 들어가면 해수의 온도와 염도가 변화하여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인류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면 암, 폐혈병, 백내장, 정신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해산물을 섭취함으로써 인체 내부 피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인근 지역의 지하수와 토양까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은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 연쇄적인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일본 내외의 반응과 대응.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내외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국내에서는 어업 종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어획량이 감소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정부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AEA는 일본 정부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제적인 검증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멸망 시나리오 가능성과 과학적 근거.
일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생태계 파괴와 인류의 생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멸망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후쿠시마 연안 일대뿐만 아니라 북태평양, 한국의 동해, 그리고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3중 수소트리튬은 체내에 흡수되면 DNA 손상과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방사성 탄소시 -14는 식물과 동물의 생장과 번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어종의 멸종과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사능 오염은 인간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해산물을 섭취하거나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암, 폐혈병, 유전적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지속적으로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의 방사능 오염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며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은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철저한 사전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방사능 오염의 장기적 영향과 대처 방안. 방사능 오염의 장기적 영향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은 천천히 분해되며 토양, 물, 공기 등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는 생물체의 생장과 번식이 저해되고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피해는 당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방사능 물질은 인체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켜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암, 폐혈병, 유전적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능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사능 오염 지역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능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오염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사능 물질의 이동을 감시해야 합니다. 방사능 물질의 제거 기술을 개발하고 방사능 오염 토양의 제염 기술을 발전시켜 방사능 오염 지역을 정화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오염수 처리에 대한 대안책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 방류 외에도 대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화 등의 대안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대안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교훈과 미래 전망.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상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원전 운영자는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원전 운영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안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종사자들의 안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안전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 안전기구와의 AA와의 협력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변국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이후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팎에는 높은 수준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여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뿐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